오늘은 배당소득 공부하겠습니다. 배당소득은 말 그대로 이익이나 잉여금, 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는 겁니다. 배당소득은 회사의 이익이나 잉여금 분배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이다. 그럼 회사가 이익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거다. 그럼 1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이것도 보시면 이익이나 이익의 분배금이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아시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법인세법 나오죠. DB죠.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이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그럼 이 사업자가 여긴 소득세법이니까 이 사업자가 나오겠죠. 사업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 신탁계약 해가지고 이익이 났다는 겁니다. 확정기회형은 종업원 명의로 가입되고 확정급여형은 그 회사 명의죠. 어쨌든 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투자해가지고 이익이 발생한다. 그럼 그 이익은 사업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아니다. 1번이 틀린 거죠. 2번 보시면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 이익. 이 집합투자기구 아시죠? 이 집합투자기구 이건 펀드입니다. 펀드. 개인들이 이 펀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이 소액이 모여가지고 고액이 됩니다. 브라질 펀드, 브라질 주식 펀드. 그럼 브라질 주식이 투자하는 거고 이런 집합 투자 기구입니다. 집합적인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가 있고 투자조합, 투자신탁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국외에서 받은 집합투자기구 이건 배당소득 맞죠? 3번 국외에서 받은 파생결합사채로부터 이익. 파생결합사채 이 파생결합사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원금 보장된다. 원금이 보장된다. 상법이 있어요. 파생결합사채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파생결합증권이었는데 상법에서 따로 이제 파생결합사채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원금 보장된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3번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중요하죠. 출자 공동사업자.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이 출자 공동사업자도 공동사업자에 포함된다. 익명조합이죠. 출자 공동사업자. 익명조합. 상법 아시죠? 상법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는. 그리고 이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게 공동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왜냐하면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죠. 출자 공동사업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가지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5번 보시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이거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외우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보시면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은 해당 집합투자기구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국내랑 국외랑 달라요. 국내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걸 요건을 갖춰야지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을 하는데 국외 같은 경우는 이런 요건 있죠.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요건 이거를 갖추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외국 집합투자기구 주식 또는 수익증권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합투자기구 이익, 더 중요한 게 이거죠. 집합투자기구 이익. 이 국내에서 설정된 거는 상장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개인 투자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안 됩니다. 소액주주 같은 경우는 이 주식 투자 상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국내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이익도,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에서 상장 주식 있죠?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럼 거기서 발생한 손익이 있겠죠?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손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 집합투자기구 이익, 상장 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 집합투자기구 있죠? 외국 집합투자기구 주식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구분해야 되죠. 국내에서 설정된 건지 아니 외국 집합투자기구인지 이거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 3번 보시면 공익신탁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공익신탁이익 이거 외우세요. 공익신탁이익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정된 신탁입니다. 공익. 그럼 이 신탁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비과세입니다. 공익신탁이익에서 200만원 얻었다. 이익이 200만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공익신탁이익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번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이익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적격집합투자기구죠.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이 적격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이익은 신탁법이 있죠.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된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객관식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집합투자기로부터 이익은 각종 보수나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집합투자기획이 이익이 500만원이다. 근데 수수료가 5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500만원에서 50만원 뺀 450만원 거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소득세가 더 낮아집니다. 이 보수나 수수료 50만원을 빼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낮아지니까 세금도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규정입니다. 이 3번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 출자 공동사업자는 1번이 정의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가 받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영에 참가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 이게 출자 공동사업자입니다. 상법상 익명조합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 이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는 이 분리과세할 수 합니다. 2천만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가 새로 끝납니다. 근데 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무늬만 배당 소득이지 실직은 사업 소득이죠. 이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 있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거기에 대해서 손익 분배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치킨집 있죠. 치킨집에 출자를 한다. 그러니까 내 A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다. 그럼 갑은 출자만 한다는 겁니다. 출자만 한다. 을은 경영한다. 을이 경영을 해요. 갑이 을에 돈이 없어가지고 갑이 한 5억 원 출자를 해가지고 치킨집을 열었어요. 크게 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이 있겠죠.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 발생했다. 1년에 1억 발생했다는 겁니다. 5대5 비율이면 5천만 원입니다. 1억 하지 않고 2천만 원. 2천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5대5 하면 1천만 원이죠. 5대5 손익 분배 비율 5대5로 한 겁니다. 2천만 원에 발생했는데 5대5로 하면은 갑이 얻는 소득은 1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1천만 원은 2천만 원 이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종합과세면 한다는 겁니다. 무늬만 배당 소득이지 실질은 사업 소득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죠.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자 공동 사업자가 굉장히 좀 특이한 규정이니까 시험에는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번 보시면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 원천 징수세율은 25%다. 이게 옛날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가 됐어요. 그때 비영업대금 이익이 원천 징수세율이 2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 소득도 25%입니다.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3번 맞는 겁니다. 4번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은 크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이 크로스업은 아시죠? 크로스업 이 법인은 이익을 배당받은 경우 근데 이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자 공동 사업자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업 대상이 아니다. 이 맞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수입 시기가 실제 배당을 받은 날이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실질은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은 크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파생결합증권 중요하죠. 파생결합증권 이 파생결합증권은 유가증권하고 파생금융상품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파생금융상품이란 선물 있죠. 선물, 옵션 이런 겁니다. 이런 거하고 유가증권이 결합된 게 이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자산 있죠. 거기에 가치 변동에 의해 수익이 결정된다. 이 기초자산이 뭐가 있냐면은 금리 있죠. 기초자산은 금리가 막 2%, 3%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금리에 따라서 이 수익이 결정된다. 또는 환율, 원자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된다. 이게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파생결합증권 배당소득은 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파생 결합증권에 의한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원천 징수된 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된다. 즉 조건부 과세 대상입니다. 이건 다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됩니다. 파생 결합증권은 중요해요. 이거는 3번 상법에 따른 파생 결합 사채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거 배웠죠? 파생 결합 사채는 원금 보장입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된다. 그리고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건 주식 대차 거래입니다. 주식 대차 거래. 주식 대차 거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금융회사가 기간 있죠? 그 기간에 주식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에 주식을 있겠죠? 그럼 그 주식을 다른 그 기관 투자자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빌려준다. 일정 주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 주식 있죠?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틀린 거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주식 대차 거래에서 발생한 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된다라는 겁니다. 5번 보시면 상장 지수 증권 이익 중 국내 상장 주식과 관계된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 상장 지수 증권도 알아야 됩니다. 상장 지수 증권. 상장 지수 증권 이것도 같은 거예요. 파생 결합 증권하고 같은 겁니다. 특정 지수를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지금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장지수 증권. 이것도 파생 결합 증권이에요. 상장지수 증권도. 그리고 중요한 게 국내 상장 주식과 관계된 이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거 알아야 되겠죠? (5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무기명 주식 이익이나 배당은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소득세법이 외우고는 많은데 일단 한번 외우면은 되게 쉬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무기명 주식이죠. 무기명 주식은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수입 시기로 한다. 잉여금 처분 결의. 이것도 해야 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에요. 잉여금 처분일. 잉여금 처분 결의.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죠.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 3번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기간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거 3번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그러니까 인정배당이에요. 인정배당은 당해 법인의 결산 확정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산 확정일 이거 외우세요. 결산 확정일. 정기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외워야 되겠죠? 결산 확정일 이때를 수입 시기로 한다. 그러니까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에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4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그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한다. 맞는 겁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된 뜻이 특이하게 있는 분배금은 특이하게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그러니까 원본이죠. 그 원래 그 원본입니다. 4번 이거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소멸된 경우 의제배당은 자녀재산가에 확정된 날을 수입시한다. 그러니까 해산 등기일이 아니에요. 5번 이것도 헷갈립니다. 법인 해산하는 경우죠. 그럼 해산 등기일이 수입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식으로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 6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서 지회되는 배당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스업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보시면 주식 발행 액면 초과액 중 출자자나 채무 면제액의 자본 전입분인데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분입니다. 이거는 입금 항목이죠.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이다. 그리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그로스업 대상이다. 1번이. 그리고 시험이 이렇게 꼬아서 나와요. 문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 소득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이.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이렇게 냈습니다. 아시겠죠? 2번 보시면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의 소각 이익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을 자본 전입한다. 자기 주식 소각 이익 자체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은 입금되는 것도 있죠. 시가 뭐 2년 내 그 자본 전입 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어쨌든 이거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토지 재평가 차익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거 토지 재평가 차익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토지 재평가 차익으로 인한 의제 배당. 이 토지 재평가 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게 자산 재평가, 토지 재평가가 자산 재평가법 있죠. 이걸 적용받습니다. 이게 2001년까지 적용되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랑 달라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토지나 건물 있죠. 이 구입 시점에 비해서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25% 이상 오른 경우 자산 재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평가를 해가지고 재평가 차익 있죠. 재평가 차익의 3%를 재평가세로 과세했다라는 겁니다. 3%. 근데 또 중요한 게 이 84년 있죠. 84년 이후 취득한 토지 같은 경우는 재평가세율이 1%입니다. 이게 98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세율 1%란다. 그러니까 토지라고 무조건 3% 과세되는 게 아니라 1%분 아시겠죠? 이게 1%예요. 84년 이후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세율을 1%로 한다. 이게 있다는 규정된 겁니다. 그리고 재평가세율 3% 적용부 있죠? 재평가세율 3% 적용부는 법인세법상 입금 부담한다.
그리고 재평가세율 1%분이 있죠. 이거는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1% 적용금, 입금 산입, 법인세법상 입금 산입합니다. 그리고 3% 적용분 이거는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1% 세율분 이것만 법인세가 과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토지에 대해서 압축 기장 충당금 설정해가지고 과세 이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됩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토지 재평가책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상 이거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축 기장 충당금 설정해가지고 과세 이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금 항목 맞아요. 토지 재평가책 1%분은 입금 산입 항목이다 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이 자기 주식 또는 자기 출자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제 배당을 보지 않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본 전입함에 따라서 그 법인의 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 비율에 해당한다는 주식 등에가 이거는 그로스업 대상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요. 자본잉여금 이게 이익잉여금인지 자본잉여금인지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이 소득세법 지금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그 세법 개론을 지금 찾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로스업 대상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로스업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받은 무상주는 그로스업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익잉여금 자본전입 시 각 법인의 자기주식 법인에 대해서 무상주를 배정받지 않고 다른 주주에게 추가 배정 받는 경우 원리 배정분도 그로스업 대상이고 추가 배정분이 있죠. 이것도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경우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로스업 대상이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파생 금융상품 배당 있죠. 이거는 그로스업 대상 아닙니다. 파생 금융상품 배당. 항상 중요한 게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일단 봐야 된다는 겁니다. 7번 보시면 그로스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 소득이 아닌 것은 합니다. 1번 경영 참여형 사무집합 투자기구 이익. 근데 중요한 게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경우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받는 경우 이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을 동업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니겠죠.
동업개혁 과세특례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소득이 동업자에게 기속돼 가지고 그 동업자한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업개혁 과세특례 적용받는다 그러면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동업개혁 과세특례 적용받지 않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로스업 대상이다. 2번 보시면 배당소득과 유산소득으로서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것. 이거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에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스업 아니다. 3번 3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업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은 금액.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하지만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에 과세된 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그로스업 아니다. 4번 배당 국제조세 조정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5번 외국 법인으로 받은 배당소득. 외국 법인은 우리나라 법인세가 과세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8번 소득세법상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입니다. 1번 내국 법인으로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 배당 또는 분배금. 이거는 당연히 그로스업이겠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2번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것도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스업 대상이다. 3번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자본 전입한 경우 의제배당이. 이것도 법인 단계에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입니다.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4번 토지 재판가 차익 1% 세율 적용분이죠. 자본전입. 이 토지 재판가 차익 1% 세율 적용분은 입금 항목이지만 이 압축 기장 충당금을 설정해 가지고 과세 이연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게 잘 나와요. 토지 재판가 차익 자본전입. 왜냐하면 이게 입금 항목입니다. 1% 세율 적용분은 입금 항목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5번 이익잉여금 자본전입한다. 이익잉여금 이것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죠. 그걸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거예요. 4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